오늘 같은 날 아무튼 어부통 마지막 날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급편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 달려가지고 수급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외우는 양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오늘 어근은 스트릭트거든요. 스트릭트도 외우는 게 좋다. 스트릭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 타이가 기본적으로는 묵다라는 쪽인데 이 묵다에서 어떤 의미가 생겨나냐면 제약이나 약간 제한 같은 의미가 생겨나요. 말 그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제약이나 제한 쪽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살짝 보면은 강요, 저지, 제한 조금 압축도 있지만 좀 밑으로 내려가도 보면은 거의 고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제한을 하는 쪽입니다.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constrain은 전체를 묶다. strict가 strain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전체를 묶다. restrain 반대로 묶다. 반대로 묶는다는 건 하지 못하게 묶다. 역시 restrict 어근이 똑같죠. restrain, restrict 어근 똑같습니다. 반대로 하지 못하게 묶다. constrict 어근 똑같습니다. 또 전체를 묶다. district는 분리해서 묶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중요한 표현들 위주로만 봅시다. 첫 번째 있는 constrain 전체를 묶다. 그냥 강요하다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렇죠? 여러분 상태라 볼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뭐 TV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공부만 해. 약간 그게 constraint 다 묶어버렸잖아요. 공부 빼고는 강요하다가 되고 constraint는 당연히 강요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는 뭐 제한, 제약, 통제. 근데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라고 다 묶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해석은 뭐 제한으로 하건, 제약으로 하건, 통제로 하건, 강요로 하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restrain은 하지 못하게 묶다 하니까 constrain보다는 좀 약하죠. 어쨌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restrain하고 바로 여러분 잘 알겠지만 restrict 제일 많이 쓰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restrict. 그런데 restrict, restrain, constrain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 묶다가 들어가면 제한 쪽이다. restrain은 조금 저지, 억제, 반대의 의미가 좀 강해서 못하게 하다라는 느낌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외워주는 게 좋다. 여기는 반대가 조금 강화되었다. 반대로 들어가서 못하게 하다. restraint라고 명사가 되면 억제가 되고요. restrict는 말 그대로 묶다의 가장 기본이죠. 하지마, 이건 하지마. 제한하다, 방해하다, 제약하다. restricted, 제한하는. restricted로 가면 제한된으로 가겠다. 그죠? 됐죠? 밑에 있는 restriction, 제한, 명사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다 알 거예요. 뭐 이렇게 듣는 거. constraint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요. 얘는 제한적으로 안 갔어요. 이거는 전체를 묶다 해서 수축하다, 압축하다로 갔어요. 전체를 꽁꽁 들어 묶어서 압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straint 전체를 묶다 해서 얘는 수축하다, 압축하다의 의미로 들어갔고 당연히 오른쪽에 보면 제약하다의 의미로도 쓸 수는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좀 차이는 보자. constraint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좀 강요라던가 좀 큰 제약의 느낌이고 안 보이니? restrain은 조금 반대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서 하지 못하게 저지하다, 방해하다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고 restrict는 가장 기본 개념,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 알고 있는 제한, 제약의 느낌으로 쓰고 constrict는 전체를 묶다 좀 압축하다, 수축시키다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쓴다. 그렇지만 제약하다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축, 압축이고 constriction도 압축 쪽으로 간다. 없지 않죠. 디스트릭트는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요거에서 지역이란 뜻인데 요것도 나눠서 묶은 거예요. 여기 파주에 있는 요 지역을 딱 나눠서 요만큼은 운정, 요만큼은 또 나눠서 요만큼은 교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묶은 거잖아요. 거기서 디스트릭트는 구역 또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인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스트레인은 기본적으로 묶다에서 나온 건데 긴장시키다로 가요. 밑에 보면은 나중에 할 건데 여기 스트레인드 여기서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묶다에서 이게 끈이라는 뜻도 있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있지만 긴장시키다는 뜻이 있어. 묶으면은 끈이 탱탱해지거든요. 탱탱하게 묶지 느슨하게 묶지는 않거든.
그래서 스트레인은 긴장시키다, 묶어서 끈을 팽팽하게 만들다. 스트링 거의 똑같습니다. 긴장시키다, 끈으로 묶어서 팽팽하게 만들다. 근데 스트링은 끈이라는 뜻도 있다. 다른 식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인드라고 ed가 붙으면 긴장한 이렇게 되고, 스트릭트라고 들어가면 이거 알고 있죠? 엄격한. 그래서 딱딱 묶어서 이렇게 앞에 제약 같은 의미에서 엄격한 가져간다.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협이라는 뜻인데요. 해협이 뭐냐면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선생님, 바다의 길이 어디 있어요? 태평양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육지가 바다를 가로막잖아. 육지가 바다를 가로막으면 어디가 바닷길이 되지? 요 길이가 바닷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긴 말이죠. 바다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육지가 막으면 막혀 있는 사이가 길이 되거든요. 해협이 바닷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역대 그 전 세계 역사에서 이 해협이 항상 무슨 역할을 했지? 무역 중심지가 주로 해협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해협이 뭐 나올까 싶겠지만 독해에 잘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간다고? 과거의 바닷길에서 과거 무역 중심지 해협이거든요. 유명한 해협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바다의 무역 중심지로 의미가 많이 되고, 두 번째 고난인 건 왜 고난인지 알겠지? 말 그대로 태평양 크게 흐를 수 있는 물이 땅 육지 때문에 좁아졌으니까,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뭔가 힘든 고난까지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스트레이트는 해협으로 알아두는데 해협이 바닷길이고 어떤 무역 중심지까지 조금 쓰기도 한다. 다른 의미로도 쓰요. 지역적인 의미로도 쓰는데 생각보다 해협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얘도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명사로는 스트레스가 맞는데 동사로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동사로는 무슨 뜻이다? 강조하다라는 뜻이고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별표 칠게요. 스트레스가 강조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선생님, 동사로 스트레스 주다는 동사는 뭔가요? 그게 디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지금 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괴롭히다가 뭐라고 보면 돼? 스트레스를 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스트레스도 또 명사로 쓸 수 있는데 역시 괴롭힘, 고통으로 쓸 수 있어요. 다 잘 쓰거든요. 설명 산만하게 가지 않았죠, 얘들아? 정신없으면 외울 때 되게 성가시거든. 위에 있었던 것들은 제약 쪽이었고 아래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스트레인하고 스트림을 조금 묶는다면은 그거 묶어줄까요? 스트레인하고 스트림을 조금 묶어주자면은 스트레인하고 둘 다 묶다 해서 긴장시키다. 스트레인도 긴장시키다. 스트링도 긴장시키다. 스트링은 무슨 뜻도 있다? 끈이란 뜻도 있다. 스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묶다 해서 땅으로 바다가 묶여진 거예요. 이렇게 제한이 된 거. 묶여져서 좁은 바닷길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과거의 무역 중심지의 어떤 해협으로도 많이 쓰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는 명사로는 스트레스지만 동사로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강조하다는 뜻이고, 동사로 스트레스를 주다는 디스트레스를 쓴다. 디스트레스는 명사로 고통이나 괴로움, 역시 스트레스와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디스가 여기는 좀 나쁜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얘들아. 나쁜 의미. 자, 밑으로 또 갈게요. seed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떨어지다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연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seed가 들어가면 여러분 우연을 조금 떨어지다랑 우연, 사실 둘 다 알아줘야 되지만 떨어지다랑 우연을 떠올려주면 된다. 선생님, 왜 떨어지는 게 우연인가요? 가는 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오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거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어떻게 되지 주로? 걷다가 바닥이 텅 비어 있으면 하다가 퐁 하고 빠지는 거잖아. 보통 떨어지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쌤 의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플런지 같은 거 씁니다. 뛰어들다 같은 거 쓰는 거고, 얘들아. 그래서 seed가 떨어지다라서 우연으로 간다.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입니다. accident 쪽으로 떨어지다, incident 안으로 떨어지다, 그리고 occasion 분리되어서 떨어지다, 밑에는 coincide 같이 안에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됐죠?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accident는 이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사고인데 이게 왜 사고냐? 그쪽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건 사고고, 인시던트도 어근 거의 비슷하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고 쓰는데 미묘한 차이가 얘들아 두 개 다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인데 위에 있는 accident는 말 그대로 이게 그 뭐죠 사고 그러니까 꽝 교통사고 같은 사고에 많이 쓰고 인시던트는 사고에 물론 쓸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경우 같은 느낌. 그러니까 꼭 교통사고 같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나쁜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사건. 뭐 이렇게 표현이 알겠죠? 길 가다가 큐쌤 만났을 때, 아 그건 사고야? 아 그건 사고인가 보다. 교생 만나면 사고잖아요. 그건 사고 쪽이네요. 그 말고 뭐 길거리 가다가 아는 어머님 친구 만났을 때 인시던트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인시던트는 조금 그냥 사건 경우의 느낌이 좀 강하고 액시던트는 말 그대로 뭐 차가 터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는 사건 느낌이 사고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그거까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적어도 이해 되겠니? 여기에서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치거나 등등의 어떤 사고는 주로 accident. 근데 incident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accident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incident 때문에. incident가 무조건 사고 아니다 얘들아. 어떤 이런 사례, 경우 이런 의미로 쓴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occasion에서 분리돼서 떨어지는 건데 다른 경우 말고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여기 occasion이 누구랑 비슷하죠? 인시던트랑 비슷합니다. accident보다 얘들아 인시던트랑 occasion이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여기 경우 또는 특정한 때 아까 말했듯이 뭐 길거리 가다가 전화가 온 경우 길거리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경우 그게 occasion 분리된 경우 이 seed거든요. 똑같이 캐스트로 바뀌어서 그렇지 인시던트 경우란 뜻이 있다. 형용사로 들어가면 accidental도 우연적인 일입니다. 사건의 사고의 됩니다. 사건의 사고이지만 사건 사고가 뭐 의도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연적인 이고요. 인시던트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연적인입니다. 우연적인 부수적인도 그냥 우연적인 거의 같은 말이에요. 얘들아. 오른쪽에 인시던스도 알아둔다. 인시던트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쌓여서 그 사건의 발생 정도입니다. 학원에 오다가 전화가 오는 경우가 확률이 몇 %나 될까? 그게 인시던트예요. 어떤 사건의 발생 정도, 발생 빈도, 말 그대로 그 안에 내가 떨어질 확률. 사행부 이런 거 외우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인시던트까지 있고 어케이션 아까 얘기했습니다. 케이스별로 얘기 안 할게요. 경우 소송이고 여러분 캐주얼티가 왜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위에 있었던 우연히 떨어지는 경우 액시던트를 떠올려보면 아 그래서 캐주얼티가 교통사고에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되고 캐주얼 뭐 그게 차리지 않으면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코인사이드도 그냥 그저 먹으면 돼요. 함께 안에 떨어지다거든요. 코인 아니야 동전 아니다 얘들아. 코인사이드입니다. 그렇지. 사이드가 시드가 떨어지는 우연성인데 우연히 같이 안에 떨어진 거지. 이게 뜻이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연히 같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다로 기본적인 뜻인데 아예 그냥 일치하다까지 쓸 수 있어요. 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뭐지? 시간만 같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 개념. 그래서 코인사이드는 우연히 같이 똑같은 사건에 들어가는 건데 완벽하게 일치하다까지도 쓴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쓴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시던스로 가면 우연의 일치 그리고 동시 발생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혹시 헷갈리는 거 아니죠? 이해 잘 해야 여러분 외울 때 헷갈리게 많이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seed라는 어근은 기본적으로 우연이다. accident는 꽝 하는 사고, incident는 우연히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사건. 뭐 occasion 역시 거의 똑같이 경우나 특정한 때라고 쓰는 거고요. 됐어요. 밑에 여기는 좀 잔잔하죠. 놓치기 좀 아까운 것도 있으면 좀 정리를 했습니다. 템포는 그냥 시간이에요. 템포는 시간. 그냥 외워주면 됐습니다. 여러분 템포 많이 쓰잖아요. 밑에 있는 contemporary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템포가 쭉 있는데 요거 중요하죠. 얘들아. contemporary 어근을 보면은 함께 시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시간인. 그러면 함께 시간인 말 그대로 하면 몇 번이죠? 오른쪽에 2번이죠. 동시대의. 말 그대로 함께 시간의라는 말을 바꾸면 같은 시간대의라고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같이 하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 그렇죠? 이 같이 하는 이 행복한 시간은 지금 뭐지?
현대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라는 의미로 씁니다. 당연히 2번이 먼저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시간은 현재가 되는 건데 여러분 감이 없을까봐 감 살려줘야 된다. 헷갈려요. 이게 독해에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 시대와 현대 시대의 어떤 예술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때 동시대의가 되면 언제가 될까? 르네상스 시대를 가리킬 것이고 현재의를 가리키면 현재를 가리키는데 현재와 르네상스 시대를 대조하고 있으면 이거는 반대 개념이 되어버리잖아.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본다 얘들아. 만약에 독해 지문에서 특정 시간에 대한 지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독해 글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다루고 있어. 그러면 그때 컨템포러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특정 시간에 대한 지칭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현대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터넷의 뭐 사용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컨템포러리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냥 현대 인터넷 사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헷갈립니다. 독해에 보면은 지금 독해 지문이 없지만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컨템포러리는 동시대의가 먼저지만 현대의로도 쓴다. 누구도 많이 쓴다? 현대의로도 많이 쓴다. 실제 독해에서는. 그런데 특정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냥 그 시대라고 보고 딱 특정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현대의라고 생각을 해라.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꿀팁이다. 되게 헷갈려요. 됐지? 밑에 있는 temporary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시간의 아닙니다. temporally는 알다시피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야. 시간에서 순간적인으로 빠지고 temporal 해야 이게 시간의예요. 그래서 요거 뭐 하냐면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temporally는 일시적인 순간적인이고 temporary 시간의다. 독해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하더라고 학생들이. 오른쪽에 temporally 됐습니다. 일시적인 가는 거. 레이버는 어근 외울 필요 없죠. 레이버가 일이니까 그냥 이거 어근만 접두어만 보면 된다. collaborate는 함께 일하자. elaborate는 밖에 일하자. 끝입니다. 근데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면 좀 그런데 중교육학편이지. 그 거점 없거든요. collaborate 함께 일하자. 말 그대로 뭐지? 공동 작업하다.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collaboration 협력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의류 같은 것도 했을 때 뭐 A 브랜드와 B 브랜드와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자.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터 협력자가 되고 일레보레이터 되게 많이 나온다. 밖에 일한 거거든. 속에 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정성 들여 만드는 건데 이게 화려함까지도 갈 수 있어. 주로 안보다는 밖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정교하다거나 예쁘다거나 아주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주로 이제 안보다는 겉이 화려하고 정교하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고 그래서 elaborate는 정성 들여 만든으로 기본적으로 쓴다. laborious 자주는 안 쓰지만 마우스 노동이 들어가니까 역시 그건 힘들게 한 노동이 많이 들어간. labor도 알아두세요. 일해진 하면 좀 이상하죠. 맞아. 일해진에서 나왔지만 아우 너무 힘들었다. labored 하면 굉장히 힘든으로 많이 들어간다. 어디서 할까요? 그렇지.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move는 move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도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demote는 아래로 움직이다. locomote는 loco란 접두는 외울 필요는 없다. 여기만 봐주세요. locomote는 장소에서 움직이다. promote는 앞으로 움직이다. remote는 반대로 움직이다. 됐거든요. 그래서 demote 자주는 안 쓰는데 한 번씩 나오더라. 강등시키다입니다. 너 내려가 이겁니다. demote 강등시키다. 또 얘기 안 할게요. locomotion 좀 중요합니다. 로커가 장소인데 장소로 움직인다는 게 말 그대로 밑에 있다가 위로 궁짝 이렇게 궁짝짝 장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장소로. 근데 이게 뭐라는 거지? 운동 내지는 운동력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코모션 운동 말 그대로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위아래의 동작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로코모티브가 기관차예요. 지금이야 그 엔진 운동하는 게 많지만 옛날 이 단어가 만들어지던 아주 옛날에는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기관차밖에 없었겠지. 그 큰데 뭐 석탄 태워가지고 증기 기관차가 윙 하면서 막 움직이면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코모티브는 기관차고요. 있습니다. 프로모트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 앞으로가 진행이나
발전의 의미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프로모트는 좀 뭔가 발전되게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많아요.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아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수업 시간 한 번씩 해서. 1번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뭔가 촉진시키다가 진행되게 하다, 발전되게 하다거든. 뭔가를 좀 이렇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촉진시켜가지고 외워주는데 촉진시키다가 기본 뜻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촉진시키면 뭐하다 그게 홍보하다지. 홍보하다가 광고하다예요. 우리 제품 좋아요. 많이 쓰세요. 홍보하다가 광고하다고. 사람을 촉진시키게 되면 그게 뭐죠? 승진시키는 거잖아요. 아, 너 일 잘하네. 더 중요한 일을 맡아. 자꾸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세 개 다 잘 써서 거기다가 밑에 프로모션도 세 개 다 잘 씁니다. 촉진, 홍보, 승진 세 개 다 잘 써서. 참고로 선생님 만날 얘기해줘. 선생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다이어를 싫어합니다. 왜? 다이어 주면 학생들 외우기 힘들어 하거든. 다이어는 외우기도 힘들고 외우고 써먹기도 힘들어요. 독해 한창 하고 있다가 잠깐만 이게 1번 뜻인가 2번 뜻인가 하면 독해 흐름이 뚝뚝 끊긴단 말이야. 다이어 진짜 싫어하는데 쌤이 다이어로 주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잘 쓰는 경우. 정말 웬만하면 다이어 쓰면 안 만드는데. 한번 복습하자. 프로모트는 발전으로 움직여서 기본적으로는 촉진시키다. 기억 안 나면 발전시키다 해도 돼. 발전시키다, 좋게 만들다. 그런데 제품은 홍보, 광고하다. 사람은 승진시키다. 프로모션, 촉진, 홍보, 광고, 승진 되겠죠. 리무브 제거하던 다 알지? 안 할게요. 리모트 이 R이가 분리의 느낌이라서 멀리 떨어진 먼 내지는 양당판으로 간다. 여러분 리모컨이 뭐의 줄임말인가요? 리모트 컨트롤러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치? 밑에 모바일 다 알 것 같아요. 이동하는 하도 요즘 많이 쓰고 인모바일 하고 쓰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는 하고 들어간다. 그지? 반대말이니까 모바일 움직이는 인모바일이지. 밑에 요거 생각보다 중요하다. 모빌라이즈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어근으로 가면 움직이게 하다잖아. 그런데 움직이게 하다라고 안 쓰고 요렇게 씁니다. 사람이나 물자를 동원하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다가 맞기는 맞아. 공장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일할 사람도 데려와야 되고 원재료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단 말이야. 맞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쓴다라는 거지? 움직이게 하다라고 그냥 쓰지 않고 어떤 공장이나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사람이나 물자를 동원하다라고 쓰고요. 거꾸로 잘 안 쓰는데 디모빌라이즈로 쓰게 되면은 이걸 이제 해산시켜 집에 가 이제 망했어 우리 공장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오른쪽은 별로 안 중요하고 왼쪽은 조금 잘 잡아준다. 이거 많은 거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어근 외우세요. 맨드 하면 명령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세요. 다음에 여러분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맨드가 들어있으면 아 이거 명령인가? 명령 거의 비슷하죠? 의무인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맨드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거 맨드 외우라고 넣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맨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령 의무예요. 많지는 않다 이게. 거의 디맨드식으로 들어갈 건데 뒤에 좀 더 있어요. 커맨드는 전체 명령이죠. 큰 명령이야. 위에서 전 군대는 뭐 진격하라 이 커맨드 전체 명령이고요. 커맨더 전체 명령을 내리는 사람 사령관. 커맨딩 큰 명령을 내리는 다 이리 오거라 뭐 돌진하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 주의할 건데 컴이 end가 붙으면 이게 명령이 아니고 뭐로 간다? 칭찬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헷갈려 어근으로 가면 커맨데이션 칭찬 위탁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주의 정도 됐습니다. 레커먼드로 가면은 다시 칭찬하다 해서 이게 추천하다가 됩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는 것들은. 디맨드 다 알고 있겠죠. 그래도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왜 디맨드가 수요냐? 요게 분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게 수요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디맨드가 수요인 건 다 아는데 수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배우도 수요가 있잖아. 차은우가 찍은 드라마랑 교쌤이 찍은 드라마가 있으면 차은우 찍은 드라마는 수요가 있죠. 교쌤이 찍은 드라마는 수요가 없잖아. 너희 뭐 했어 지금? 세부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자체가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난 이것만 원해. 부분 명령이라는 거지. 난 뭘 원해? 차은우가 찍은 드라마만
원해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게 디맨드입니다. 수요에 대한 개념 잘 모르니까 그게 수요고 당연히 이 요구하다 수요하다 이 요구하다 그냥 요구하다가 아니라 특정 제품이나 특정 어떤 것만 요구하다 수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어근편의 기본대로 어근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의미를 파악하려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독해에 따라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특정 것만 딱 집어서 요구하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수요 자체가 그 뜻이니까 이게 조금만 할게 몇 개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demanding 하고 붙으면 이게 힘듦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고 혼동 단어다. demanding 수요의 하지 마세요. 가능은 하거든요. demanding 수요하는 가능은 하지만 수요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demanding은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demanding이잖아. 여러분 그 뭐냐 까탈스러운 육아에서 어머 너 좀 물 좀 가져와라. 너 이거 하면서 너 이거 좀 나 이것도 좀 갖다 줘. 막 자꾸 demanding 하잖아요. 알겠어 토날 거라 생각 알겠는데 이렇게 덜 좋으니까 아니야 제발 좀 맨데이트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단어 자체가 어근 자체가 맨드니까 요구 명령이고 이 자체가 명령하다 얘들아. 맨데이트 명령하다. 맨데토리 강제적인 하지 말고 이거 뭐지 이거 요구하는 의무적인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강제적인 요구하는 의무적인 다 명령해서 지켜야 되는 이 말이다. 잘 씁니다. 맨데토리 잘 모르더라고요 얘들아. 맨데이트까지 체크 안 할 테니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것도 지금은 쉽죠. 시험치 때 되면 헷갈린다. 체크를 해줍시다. 항상 괜찮았죠. 괜찮았죠.
덥지? 졸릴까 봐 덥지? 안 더워? 너 밖에 사람은 안 더워? 켜줄까요? 완전 안 더워. 좀 붙여도 되겠죠? 달력 붙여가지고 딱 뒤에 가봅시다. 진은 외울 거 없죠? 진 유전자 할 때 그 진 탄생이란 뜻이거든요. 진 유전자 탄생입니다. 밑에는 동사를 만들어서 탄생하다, 탄생시키다가 되고 degenerative, degenerate 반대로 탄생, regenerate 다시 탄생, homogeneize 동일하게 똑같이 탄생, 인지니어스 안에 탄생, 프리그넌트 미리 탄생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아래쪽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generate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발생시키다라는 거 얘들아. 요것도 뜻이 조금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발생시키다입니다. 뭐지? 목적어 뭐든지 발생 생겨나게 만드는 거다. 근데 목적어가 딱히 없으면 발전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이 목적어를 발생시키는 건데 딱히 목적어 없이 뭘 발생시키는 거 없이 그냥 제너레이트 시킨대. 그러면 뭘 발생시키는 거라고?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두 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시키다, 발전시키다고요.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당연히 발생, 발전 있을 건데 뭐로 제일 많이 쓴다? 세대로 제일 많이 씁니다. 같이 태어났던 세대. 여러분하고 쌤하고는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웃어버리면, 그렇지. 너희는 G 아니잖아요. G 다음 세대잖아, 그렇지? MG가 너무 길어. MG 세대 많이 쓰는데 MG 세대가 합치면 M 세대가 한 15년, Z 세대가 한 15년, 한 30년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네시스는 발생 기원입니다. 쓸데없이 하지 말자. 디제너레이트 그냥 잘 안 씁니다. 근데 한 번씩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탄생시키다, 발생시키다의 반대니까 말 그대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시키다, 퇴보시키다, 디제너레이션, 타락. 말 그대로 제너레이트의 반대로 가는 거니까. 리제너레이트 할 거 없습니다. 다시 발생시키다. 이미 느낌 오죠? 재생시키다, 리제너레이션, 재생. 됐습니다. 호모지나이즈 사전에서 찾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균질화하다니까 우와 뭐 어려운 단어 같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잘 쓰고 뜻도 쉬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듣는 예시인데 쌤이 밭에다가 여기 왼쪽에다가는 배추를 심고 여기에다가 깻잎을 심었어. 근데 자꾸 깻잎 농사는 잘 되는데 배추 농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배추는 포기하고 밭 전체에 뭐만 키워야 되겠다. 깻잎만 키워야 되겠다. 이게 호모지나이즈예요. 왜냐하면 이 밭에는 배추라는 진 종이랑 깻잎이라는 진 종을 두 개가 있었다가 그 두 개의 종이 호모진 하나의 종으로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쓸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균질 같은 종 하나로 통일시키다. 하나의 어떤 종이나 하나의 어떤 원리로 만들다. 생각보다 씁니다. 밑에 있는 호모지너티도 씁니다. 동질성 뭐 하다라는 거야? 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 똑같게 만들다 또는 속성이 똑같다. 대표까지는 안 하겠지만 살짝 봐줍시다.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얘들아. 알아둡니다. 밑에 있는 인지니어스는 많이 쓰죠. 안의 진이에요. 안의 탄생인데 여기에서 풍광까지 갈 거 없고요. 안에 있는 이 탄생이 와 좋은 게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인진 안에 있는 뛰어난 유전자. 그래서 영리한 인지니어티 하면은 제주 영리함까지 가요. 여기도 많이 씁니다. 프리그넌트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임신한인 거. 왜 임신한인 거 봤더니 GN이 진이었구나. 프리그넌트에서 미리 탄생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프레그넌트가 임신한으로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죠? 밑에 있는 전후에는 진에서 끝입니다. 이 유전자의 진 이거 픽된 거다. 진에서 그냥 형용사인 건데 진 유전자다 찐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 인공적으로 뭐 가미시키거나 첨가한 게 아니라 찐이다 찐 유전자. 전후인 중요한 단어죠 얘들아. 진짜임. 우리 한국어에서 오리지널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오리지널은 실제로는 이 전후인에 더 가깝습니다. 전후인 내지는 authentic을 쓰거든.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원조다, 원조 맛집이다. 물론 오리지널 써도 되지만 전후의 진짜백이다라고 쓰면 된다. 제너럴은 뒤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제너럴이 진에서 이게 같은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나중에 특강편이 뒤에 있는데 일반적인 이 학생들이 번역해놓고 대충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무시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은 같은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통의란 뜻이에요. 진, 유전자에서 공통의. 반대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스페시픽인 건데 이 스페시픽은 뭐지? 이거는 개별입니다. 맨날 드는 예시 여기에 표가 있고 여기에 차원우가 이렇게 있으면 표쌤과 차원우의 제너럴한 특징은 뭔가요? 일반적인 특성? 느낌 잘 안 오잖아. 표쌤과 차원우의 일반적인 특성은 뭐죠? 공통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통점. 있어야 되는 공통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렇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 쉬고 그러니까 그게 제너럴한 특성인 거고 스페시픽은 어떤 특성이지? 개인적인 특성. 똑같이 눈 두 개지만 차원우 눈 두 개는 매력적인 눈 두 개고 표쌤 눈 두 개는 보기 싫은 눈 두 개잖아. 이건 다르잖아요. 이게 스페시픽한 속성이거든요, 얘들아. 여러분 제너럴 무시하면 안 돼. 어근 자체가 진 같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다. 제너럴라이즈 일반화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뭐 일반화하다가 일반화하다죠. 아닙니다. 일반화한다는 것은 그냥 통일시키다랑 비슷해요. 요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서 법 따로 강원도 법 따로 경상도 법 따로였는데 안 되겠다. 법이 너무 복잡하다. 전국에 있는 법을 일반화시키겠다. 무슨 말이지? 공통된 어떤 하나의 법 시스템으로 통일시키는 거거든. 그게 일반화다. 특강 해보면요, 얘들아.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한글 그 뜻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얘들아. 이게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하지. 제너럴은 공통의, 제너럴라이즈 일반화하다 똑같지만 공통으로 만들다. 밑에 있는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해되죠, 얘들아? 통일 하나로 똑같이 만드는 거. 여러분 스탠다드가 기준이잖아. 스탠더다이즈랑 비슷해요. 표준화하다랑 거의 비슷하다. 안 적겠습니다. 제너럴리티 일반성 무슨 뜻이니? 공통점입니다. 다 자꾸 저기까지 반복되는데 공통점보다 공통성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제너러스는 좀 달리 갑니다. 제너러스는 좀 인자한 같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하고 좀 들어가고요. 진 유전자 안 해도 되죠. 오른쪽에 제너틱스 유전자 안 해도 됩니다. 젠더 성별 안 해도 되겠죠.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에서 나온 거고. 이 사이드라는 요거는 왜 넣었냐면은 요거 조금 알아두라고요. 사이드라는 전미어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너사이드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간단한 단어예요. 진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예 그 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족 학살 또는 동물이나 식물의 특정 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 나 바퀴벌레 너무 싫어? 바퀴벌레 제너사이드 시켜버렸으면 좋겠어. 그 종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사이드가 죽음인 대표적인 예시는 수어사이드도 있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 수어가 셀프거든요. 그래서 수어사이드가 자살인 겁니다.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 어쨌든 사이드라는 점에서도 알아두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이거 좀 알아둔다. 밑에는 끝자리에 이렇게 진이 붙으면 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원소가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하면은 수소, 니트로젠 질소, 옥시즌 산소 해서 진으로 끝이 나면 다 원소다. 뭐 이상한 용어가 막 나왔어. 그러면 대충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거 뭐 원소 중에 하나겠거니 진으로 끝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 됐죠, 얘들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너무 뾰족합니다. 이해된 거 맞죠? 배너를 많이 등등 많이 했다. 이거는 여러분과 친숙한 어근이야.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솔, 여기 오 붙이면 되죠. 솔로. 솔로 무슨 뜻이지? 혼자. 솔이 혼자라는 어근이에요. 솔. 생각보다 이거 됩니다. 컨솔, 솔로랑 함께 해주는 거. 아이솔레이트, 이 in에서 i로 바뀌었지만 안에다가 혼자 만드는 거. 말 그대로 솔하고 나와 있어요. 컨솔, 너무 좋은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인데 내가 함께 해줄게. 뭐지? 위로하다잖아요. 이거 안 까먹겠지? 컨솔.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데 컨솔레이션 위로가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진짜 중요하죠.
안에 혼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안에라는 거는 어떤 넓은 지역에 여러분 제주도로 보면 제주도 아무도 안 사는데 제주도에 여러분 한 명만 딱 보내다가 그 제주도 안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 하는 거야? 혼자 완전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얘기해 줄까? 섬에다가 그 섬 안에 여러분 한 명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잖아. isolate 고립시키다, isolation 고립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밑에 있는 soul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유일한인데 soul 자체가 혼자잖아요. 이게 하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Only one reason이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면 there's a sole reason, sole reason이 있습니다. soul 씁니다. soul. 단 하나의 이런 느낌.